주거침입죄라는 게 집에서만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사무실, 공용 복도, 마당, 옥상, 계단이라던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넓은데요, 그 범위가. 그렇다면은 주거침입을 통한 강간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성립될 수 있는 장소적인 범위가 매우 넓은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좀 만취해가지고 전 여자친구 집으로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이제 술에 취해 있던 전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고요. 결국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했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늦은 저녁에 술집에서 놀던 이제 A씨가 화장실에 갔고, B씨는 그 A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A씨는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그 문을 잡고 흔든 B를 상대로 신고를 해가지고 B는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집, 이건 너무 당연할 거고요. 그 외에도 건물 로비,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무실, 옥상, 마당,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한 칸, 아니면 캠핑카, 텐트, 내 공간이다 라고 들어가 있을 때 그 심적인 평온한 상태, 요거를 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게 있는데요. 불륜여인 A씨랑 그 다음에 불륜남인 B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A씨의 집에 그 배우자가 없는 걸 알고서 이제 B는 A씨의 집으로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죠. 근데 좀 잘 놀다가 A씨의 배우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배우자는 주거침입죄로 이 B씨를 고소를 했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게 허락을 한 건 맞지만은 A씨의 배우자는 당연히 B씨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를 허락을 한 건 아니겠죠.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이 A씨의 배우자가 B씨의 출입을 거절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B씨한테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A씨의 그 집에 들어오라고 했던 그런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를 기초로 본다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 관리하는 주거지나 관리하는 장소, 이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의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그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관리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승낙을 받았다면은 성립은 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거침입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랑 성립되면은 또 이제 가중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침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을 한다던가 라고 하면은 특수주거침입죄에 성립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내어지게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남의 주거에 동의 없이 침입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성폭행, 강간 같은 범죄죠. 이를 주거침입 강간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아니면 특수절도나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중강간, 중강제 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에 대해서 살인죄와 동등하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형량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만큼 상당히 무거운 범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좀 어딘가에 출입하려고 했을 때 이런 내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지는 않을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특한 최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